요건 전체 APQP 프로세스거든요. 우리가 고객의 설계 데이터, 거기엔 설계 도면, 설계에 대한 부분이, 요구사항의 부분이 이런 게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 FME와 공정 FME를 개발하고, 그거와 연관돼서 관리 계획서를 개발하고, 또 개발된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특성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시스템 분석을 하고, 그래서 MSA 같은 거, 또 게이지 아레나에 대한 부분을 하고, 그걸 통해서 공정력 조사를 하고, 이 관리 계획서는 전체 아웃라인이고, 이 세부적인 거는 작업 표준을 포함한 작업 지침서라는 걸 통해서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다 묶어지면 그게 피팝에서 승인되는 하나의 자료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각각 단계도 되지만 동시에도 같이 진행. 예를 들어서 설계표와 공정표가 같이 동시에 시작이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리 제품이 가질 수 있는 특별 특성이 뭐냐. 이 특별 특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안전에 관련된 또는 기능에서 중요한 기능에 또는 제작이나 제조 측면에서의 어떤 측면 등 이런 측면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특별 특성이라고 하고 있고, 이거를 크게 보면은 제품에 관련된 거는 제품 특별 특성. 그래서 그걸 뭐 우리 통계적 용어는 Y인자라고 해서 결과 특성이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그 다음에 공정 특성이라니, 공정 특성에는 man, 사람, man, 머신, 머티리얼, 메소드, 환경 이런 것들이 하나의 X인자로 해서 어떤 요인이 이러한 그 제품의 특별 특성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를 Y인자하고 X인자라는 것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하는데, 그래서 적어도 우리 관리 계획서 나와 있는 이런 특별 특성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런 그 MSA나 또는 공정 능력 조사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되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프로세스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실수 방지, 우리가 에러 프루핑 또는 미스테이크 프루프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개념들이 이 APQP 과정에서 잘 도입이 돼야 되겠다. APQP 프로세스가 가장 강조되는 거는 예방이에요. 사전 예방. 사전 예방.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에서도 나왔지만 추후에 자꾸 변경이 일어난다는 거는 뭔가 고장이 발생되고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되는데, 실수 방지도 두 가지예요. 우리 자동차에 보면 실수 방지 개념을 도입한 거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를 하면 경고등이 울린다든지, 파킹 상태에서만 시동이 걸린다든지, 유류에 대한 경고라든지 이런 실수방지 개념한 게 수많은 그 실수방지 개념을 도입한 게 있고, 그리고 그건 디자인 측면에서 했다면은 우리가 제조 공정에서는 검출, 우리가 걸러내는 검출 측면의 실수방지, 그 센서를 활용하든 비전 시스템을 도입하든 또는 피지컬하게 어떤 그 디자인을 통해서 부적합에 대한 게 걸러지게 하는 그런 실수방지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APQP라는 프로세스는 크게 보면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하는 실행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고객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족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APQP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리스크 부분을 이 FME라는 걸 통해서 식별해내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 갖는 또는 우리 공정이 갖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식별해내고, 또 그 식별된 부분에 리스크된 부분을 측정할 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MSA를 통해서 MSA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게이지 아레나 값을 충족하는 그런 그 측정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성에 대한 걸 통해서 어떤 그것을 측정해 나가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러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특성 부분에 대한 걸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예측 또는 관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통계적 공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관리 상태에 있어야 된다. 관리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특별 원인 또는 이상 원인이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떤 관리선을 벗어났거나 런 현상을 하거나 사이클링 현상이 있다든지 이상한 모양에 있는
특별 원인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리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 안정 상태 또는 관리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공정 능력 측정을 통해서 이 공정이 어떻게 예측되는지를 확인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가 공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리 상태를 만드는 게 우선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자동차에 대한 OEM과 관련돼서 아까 CSR에 대한 거 얘기했죠. OEM이 가지고 CSR에 대한 걸 보면은 2023년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포드 CSR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CSR에 보면은 포드의 기록은 8.3.2.1항에 그 새로운 AIG 부대 핸드북의 승인, 이게 수용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하는 변경돼서 제공하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조직은 포드 FMA 핸드북, 요거는 포드만이 갖고 있는 핸드북이 있어요. FMA에 대한 핸드북. 이거를 준수해야 돼, 1차적으로. 그리고 AIG VD의 FMA 포맷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또 이것도 같이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차적으로 포드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포드의 핸드북에서 요구하는 것은 준수하면서 이러한 AIG VD의 핸드북에 대한 것들이 같이 접목이 돼서 수용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말이 좀 어렵지만 이 포맷에 대한 것의 승인 자체, 수용이라는 부분이 포드 FM 핸드북이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 의미하지는 않아요.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그 핸드북 의무사항이지만 우리가 AIG VD의 FM의 포맷, 양식이나 그 프로세싱에 대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 CSR에서 일단 명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8.3.2.1항에 보면은 8.4.3.2.1항이 그 설계 기획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8.3.3.1항에 보면은 이 조직들은 AIG VD의 FM 핸드북 사용하는 경우에 포드는 이 핸드북에서 하는 양식, 포매팅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을 수락을 했다는 얘기죠. 또 마찬가지로 8.3.1에서 보면은 우리가 파운데이션 FMA라고 얘기하죠. 패밀리 FMA, 파운데이션 FMA. 파운데이션 가장 기본 틀이 될 수 있는 파운데이션 FMA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각 공정별로 예를 들어서 스탬핑, 리베팅, 사추성형 이런 공정별로 작성되고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그 AIG VDA FMA 핸드북을 참조하면서 그 공정별로 제조 공정 흐름도에 나와 있는 모든 공정에 대한 부분이 다 이 FMA에 대한 부분이 작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 매뉴얼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GM 같은 경우는 GM에서는 AIG PPAP, 아까 제품 PPAP 승인과 관련된 이 부분하고 GM에는 또 나름대로 자체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SOR이라고 해서 이 GM의 어떤 리퀘어먼트, 어떤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 SOR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되는, 요구하기 때문에 충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GM은 AIG FMA VD 핸드북 1판 또는 AIG FMA, PFMA 4판의 사용, 두 가지에 대한 스폰을 사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보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할 때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AIG VDA 매뉴얼에 대한 거에 적용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기존 것들은 당연히 어느 기간 동안은 그 기존의 AIG FMA 4판에 따라서 그것이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이 크게 보면은 AIG VD FM에서는 옛날에 RPN 대신에 액션 프라이어리티라고 해서 조치 우선순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냐, 미디움이냐, 로우 리스크라는 걸 AP라는 걸 통해서 조치를 하게 돼 있고 기존의 AIG의 매뉴얼에서는 RPN이라는 걸 통해서 RPN이 높다든지
심각도나 발생도가 높은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정 조치가 취해지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때 GM이 약간 조금 이 적극성 측면에서 좀 차이를 가졌는데 공식적으로 2023년도 1월부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적용하는 거로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8.4.4.4에 보면은 이 피팝 측면에서 이 요구 충족하기 위해서는 AIG 승인 프로세스 매뉴얼하고 또 아까 얘기하는 GM의 그 SOR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FCA는 옛날에 가장 못해는 피아트가 되겠고 크라이슬러에게 여러 개가 합치고 요 최근에는 또 다른 유럽의 뭐 퓨저라 이런 데가 다 갖춰 합쳤는데 요거는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FCA 미국 US 부분에 대한 CSR을 보면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약자 FC가 그래서 요 US 부분 미국에 대한 부분은 AIG VD 핸드북 양식의 사용을 수용한다는 거로 해서 이 CSR을 발행해 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8.3.5하고 8.3.5.2항의 요 조항은 IATF 표준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 보면은 조항과 연관해서 AIG VD의 고장 형태의 분석, 그다음에 설계 FM, 공정 FM 핸드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분석은 대체 양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보면은 이 뒷부분에 대체, 얼터네이티브 양식이라 대체 양식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체 양식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데 디자인 FM은 그 양식 B, 공정 FM의 부분은 양식 G에 대한 것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대체 양식을 이 FCA하고 연관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혼다는 일본계 회사지만 혼다 아메리카, 미국에 있는 혼다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생산 공정, 새로운 생산 라인, 새로운 생산 부품, 새로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FMA 부분은 2022년도 2월 1일부터 실행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독일에서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 매뉴얼이 나오기 전서부터 이거를 거의 적용에 들어가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VD의 매뉴얼을 계속 따랐기 때문에 적용하고 있고 BMW나 벤츠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이런 부분을 적용에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크게 보면 과거의 AIG 매뉴얼에 비해서 조금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AIG VD 핸드북에서는 보면은 고장 형태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거기에 영향, 고장 형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그 넥스트 공정 또 우리 엔드 유저나 OEM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또 반대 방향 오른쪽에는 이런 고장 형태가 원인이 뭐냐, 왜 어떤 원인 때문에 고장 형태가 일어나냐. 그래서 우리 고장 형태를 초점 요소라고 보고 초점 요소로 봤을 때 왼쪽에는 그 영향 부분, 오른쪽에는 원인 부분으로 해서 그 레이아웃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 과거에 AIG 4편에서는 뭐예요? 고장 형태에 대해서 영향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심각도가 나오고 이런 식의 순서로 나타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서를 이렇게 뒤바꿔서 이렇게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뭐 이 접근법, AIG VD의 접근법에 대한 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어떤 기획 준비 단계라고 그 다음에 구조 분석하고 기능 분석하고 고장 분석하고 리스크 분석하고 최적화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문서화시키는 이러한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거는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면 AIG하고 VD 핸드북에서의 차이점과 개선점이 뭐냐라는 거를 봤을 때 AIG VD 핸드북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런 FM 활동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품질, 코스트 오브 푸어 퀄리티라고 저품질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
우리가 얘기하는 실패병이죠. 실패병의 대표적인 저품질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또 이 원인 분석에 대한 고장 원인 파악 부분을 조금 더 AIG 자판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한 사람, 머신, 그다음에 머터리얼. 이 머터리얼은 원재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간접 재료로 얘기하는 윤활유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환경, 엔바이러먼트 이런 것들의 어떤 원인 때문에 이 고장 형태가 발생되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분석에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원인 부분을 할 때는 조금 막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조금 주관적인 게 많고, 그런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거를 여러 그 사람적인 측면 또는 기계적인 측면, 어떤 재료는 간접 재료라는 인다이렉트 머터리얼 이렇게 재료 측면에서 또 환경 측면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지를 조금 명쾌하게 좀 확인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개선점은 뭐냐? 고장을 감소시키는 거죠, 물론 고장. 우리가 FMA라 해서 궁극적으로 타겟이 뭐냐면 무결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FMA는 한번 발행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살아있는 문서로 계속 갱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1차 협력업체 그 H사에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변경이, 그것도 한 50번 이상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게 전산 시스템 어떤 백업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값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추적해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장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워런티, 조직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클레임과 관련된 워런티 문제인데, 이런 워런티를 감소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예방과 검출 관리라는 걸 같이 엮어서 보면서, 두 개를 같이 엮어보면서 어떤 예방적인 측면에서 관리와 검출 관리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프로세싱, AIG VDA FM 프로세스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차이점 내지는 개선점 측면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FM에 대한 적용을 해 들어가야 된다. 시간이 지금 조금 많이 지났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우리가 구체적인 FM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